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이제 대표 경선 후보가 됐죠.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이걸 거론을 하니까 당내에서뿐만 아니고 민주당에서도 또 개혁신당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주류는 뭐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없다, 뭐 꼼수다, 시간 끌기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한동훈 후보가 지금 대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출마 선언 때 얘기한 거는 자기가 대표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대표가 아직 안 됐으니까. 7월 23일 날 뭐 대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면이라는 일종의 공약 개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대표 되고 나서 7월 24일 날, 25일 날 뭐 이때쯤에 바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할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거 생각해 볼 만하다. 대법원장 추천, 왜냐면 과거에도 대법원장 추천이 꽤 많았거든요. 변협이나. 그래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 뭐 어찌 보면 대법원장보다는 변협이 훨씬 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죠? 대법원장이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뭐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고르는 특검 뭐 이렇게 되니까 뭐 한 단계 건너긴 하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사람이 고르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뭐 중립성이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좀 변협보다는 떨어지겠죠. 변협이야 변호사들이 선출한 대표가 하는 거니까 뭐 그 중에서 하는 거 좀 뭐 방법이라고 봅니다. 역대 특검도 되게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고요. 아니면 여야 합의하에 이루어졌거나. 자, 그런데 이제 한겨레신문에 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 이 코멘트로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 여당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한 사례가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 임명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서 최상병 특검법의 야당 추천 조항이 특별히 우연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런 코멘트를 대부분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기 실명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당 추천, 뭐 그거 별 문제 없고, 대법원장 추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에 보면요. 제1야당인 민주당, 그 다음에 비교섭단체, 각각 한 명씩 이렇게 해서 특검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골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저는 우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이 안 된다. 이걸 놓고서 어떻게 공정성 운운하냐. 자, 지금까지 특검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아십니까? 14차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5번째가 됩니다. 이 중에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사례가 5번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특검법, 노무현 측근 비리 특검법, 이명박 BBK 특검법 등등 5번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 4년 전이죠.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대개의 경우 이런 특검법들은 이제 여당이 뭐 회의에 불참하거나 아니면 반대표를 던져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경우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에 가서 재의결이 됐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본회의에서 퇴장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금방 3분의 2 가 돼서 재의결을 해서 이 대북송금 특검법이 의결이 됐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당시에 박지원, 지금 현재 의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 비서실장이었는데 구속까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최종적으로는 뭐 흐지부지 됐죠. 근데 이런 야당 단독 그 특검 추천, 이거보다 더 많은 게 5번이라고 제가 했죠. 9번은
여야 합의입니다. 여야 합의. 그렇기 때문에 뭐 마치 민주당은 뭐 야당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숫자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과거의 사례에도 맞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뭐 야당 추천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마치 그런 것이 다수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상황 호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어떤 특검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을 만약에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빠르면 7월 4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수처 수사는 아마도 한 8월쯤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공수처 수사 끝나보고 물론 그때도 민주당이 특검하자 이러겠죠. 의혹이 많이 남는다 이러겠지만 국민들 의견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8월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현재 6대4 정도의 최상병 특검법 그 여론이 뭐 5대5나 뭐 아니면 뭐 4.5 대 5.5 뭐 정도로 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여당에서도 조금 버틸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전히 의문이 많이 남는다. 뭐 그러면 특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나오기 전에는 이 특검법이 만약에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에는 제의 요구를 할 거다. 그럼 제의 요구하면 국회로 다시 오죠? 그러면 이제 재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8명 정도가 이제 민주당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뭐 현재 뭐 안철수, 뭐 김재섭 뭐 해서 한 3명? 그럼 5명 정도가 추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을 거요?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처 수사 먼저라는 걸 지금 거둬들이긴 했는데 대신 제3자 추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야당은 야당 추천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는 당내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이거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수처 수사 먼저 얘기 안 했으니까 나는 이거 재표결해서 찬성할 거야. 그럴까요, 과연? 이건 야당 추천인데 야당 추천하는 그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가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검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거는 야당 추천이 효율적이다, 여당 추천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그게 우연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야당에서 얘기하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야당이 추천하는데 어떻게 그 친야당적이겠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역대 특검도 다 그랬고요. 그러면 특검이 성과를 내느냐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검은요, 갑작스럽게 검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팀워크나 이런 걸 맞춰볼 여력도 없이 그냥 진행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야 합의에 의했건 뭐 야당 단독에 의했건 누구 그래가지고 특검 딱 지명하고 그 사람이 특검보 추천하고 또 이 사람이 특검을 구성합니다. 특검 내에 있는 검사들. 근데 이 검사들은 대부분 현직 검사들 파견 요청합니다. 현직 검사 파견 요청할 때 이른바 검사들 세계에서 좀 아주 수사를 잘한다 이런 사람 잘 안 보냅니다. 특히 야당이 추천한 특검 때는 안 보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드루킹 특검입니다. 허익범 특검. 허익범 특검이 나중에 인터뷰한 걸 보면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검사들 문재인 정부에서 안 보냈습니다. 보내면 그 사람들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이 드루킹 여론조작 이거를 밝혀낼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하여튼 허익범 특검이 요구하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다 그런 사람들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14번의 특검에서요,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게 뭐 드루킹 특검이나 아니면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특검 정도? 나머지는 뭐 이렇게 뚜렷한 수사 실적을 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 뭐 새롭게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 특검 자체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만능이 아니다. 다만 특검은 이제 집권당 관련한 비리를 자꾸 검찰 수사에서 덮으려고 하니까 좀 제3자 이런 공정성 있는 검사가 와서 이걸 한번 수사해보면 그러면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이 좀 노출이 되지 않겠네 하는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현재 검사가 진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 이러면 특검보다는 현재의 검사가 훨씬 더 낫죠. 이거 시스템이 갖춰지고 팀워크가 있는 거거든요. 수사도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특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틀림없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검의 성공 여부는 결국은 특검 도입 당시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특검 때처럼 사실은 뭐 그때 여당 내에서도 그래 이 특검으로 한번 규명해보자. 도대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국정에 개입했는지 뭐 이런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된 거고. 이런 특검 도입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특검 자체의 수사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익범 특검처럼 자, 뭐 각종 포렌식 장비 같은 거 검찰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수작업. 드루킹의 여론조작 사례를 몇 달에 걸쳐서 여러 명의 검사들이 하나하나씩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해서 이룬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성공 여부는 누가 추천하느냐 하고 직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면 특검의 한계가, 왜냐면 여당이 거기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에 야당 추천해도 전혀 문제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당 추천하면 수사를 더 잘할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우연성이나 불공정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 우연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문제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야당 추천을 고집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특검에 관해서 이런저런 자기네들 주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자기네들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